2022년 3월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거든? 한번 봅시다. 자, 뭐 23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쵸? 3파이 4 그래도 3의 4제곱 그래서 8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4번 24번 문제는 1, 1, 2, 2, 3이지, 그치? 그래서 1, 2개, 2가 3개, 3이 하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1이 2개, 2가 3개, 3이 하나. 그래서 문제에서 6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라고 됐으니까 5개의 숫자 앞에다 쓰고 1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5개 숫자 앞에 오고 1의 자리에 3이 오는 경우 요렇게 점들 써주면 될 거야. 그쵸? 그래서 자, 1의 자리에 1이 오게 되면 1 하나, 그 다음에 2 2개, 3개, 그 다음에 2 3개, 3이 하나. 그쵸? 그래서 이거 일렬 배열하게 되면 300분의 500 20가지, 그 다음에 3이 오게 되면 1, 1, 그 다음에 2, 2, 2. 그쵸? 그래서 이 3개 일렬 배열한 거. 자, 1열 배열하게 되면 2팩, 3팩분의 그 다음에 5팩 요렇게 점들 써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개. 자, 이걸 2개 더하게 되면 30개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25번 문제 갑니다. 25번 문제. 자, 근데 25번 문제는 원순열 문제고요. 그 다음에 A학교 학생이 5명, B학교 학생이 2명 있는데 B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B학교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A학교 학생 5명을 먼저 원탁에다가 이렇게 점들 앉히는 거야. 그래서 원탁에다가 배열하게 되면 5명이야. 하나, 그 다음에 2개, 셋, 넷, 5. 5개 의자에다가 자, 여기 A학교 학생 5명 배열하게 되면 4팩, 그쵸? 그 다음에 B학생 2명, B학교 2명, 요 학생은 자, 여기다가 끼워 넣기, 그쵸?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하나, 2개, 3개, 4개, 5, 그쵸? 그래서 5개의 자리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배열하게 되면 2팩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오는 가지수 20가지. 자, 여기 24가지, 그쵸? 그래서 24와 20을 2개 모여주면 되지? 곱해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2개 곱하게 되면, 자, 480까지, 이렇게 써두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26번 문제 갑니다. 26번 문제. 자, 26번 문제는 우리가 개념 한번 정리하고 갈 건데, 자, 26번 문제는 최단거리 문제죠, 그쵸? 최단거리 문제인데, 요렇게 되어 있어. 자, 근데 가운데 2개. 하나, 둘, 셋, 넷. P가 여기 있죠. 자, 밑줄 하나 한번 쳐볼까? 자, 여러분들 그게 맨 밑에 줄에 한 번 지나는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 A에서 P까지 갈 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P에 도착하느냐가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서 P까지 간 다음에 P에서 B까지 오는 최단거리 가지수를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A에서 P까지 가는 거, 그래서 P까지 가는 거, 가로 2칸, 세로 3칸. 그렇죠? 그래서 가로 2개, 세로 3개를 일렬 배열한 거, 2팩, 3팩분의 5팩. 그렇죠? 곱하기, 자, P에서 B까지, 자, 가로 3칸, 그 다음에 세로 3칸, 이렇게. 그쵸? 배열하게 되면 3팩, 3팩분의 6팩 이렇게 계산해서 가지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뭐 여러분들 숫자를 이렇게 나가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바꿀 거야. 조건을 바꿀 건데 조건을 어떻게 바꾸냐게 되면 조건 바꿉니다. 조건을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날 수 없다. 알겠죠?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날 수 없다. 요 조건 하에서 우리가 26번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야. 알겠죠? 조건을 바꿉니다.
한 번 지난 도로야. 다시 지날 수 없다야. 알겠죠?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날 수 없다. 이 조건이 이 조건으로 만약에 제시되었을 때, 그래서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26번에 답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P까지 간 다음에 P에서 다시 B까지 오는 가지수는 자, 요게 10가지가 되나? 그렇죠? 10 곱하기 자, 요거 하게 되면 6, 5, 4 120을 이렇게 지우고 120을 요거 약분하게 되면 30이 되나요? 그렇죠? 20. 그래서 나오는 가지수는 200 이렇게. 그래서 26번의 답은 200 될 건데 그렇죠? 1번인데 조건을 바꿔서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날 수 없을 때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이 조건은? 그러면 봐봐. P에 도달할 때, P에 갈 때 자,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날 수 없다. 이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P에 진입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P에 도착할 수도 있고요. 도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1번이라고 할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P에 도착하는 거. 2번 이렇게 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자, P에 도착할 때 A에서 P에 도착할 때 이거 가로로 이렇게 통해서 P에 도착하게 되면 P에서 B까지 갈 때 여기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나는 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니 이거? 다시 한번 봐봐. 만약에 P에 도착하는데 이렇게 도착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A에서 요 도로를 이용해서 이 지점까지 온 다음에 이 지점에서 P에 도착한 거야.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P에서 B까지 올 때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 그쵸? 이 도로를 다시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이 도로를 다시 이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P에서 만약에 이렇게 P에 도착했으면 B로 갈 때에는 이 도로를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이 도로를 이용해서 B에 갈 수는 없어. 우리는 아까 26번 문제는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A에서 P에 이렇게 가든 P에서 B까지 올 때 이렇게 오든 관계없이 우리가 계산했는데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P에 들어갈 때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P에 도착하는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경우를 나눠서 계산을 좀 해줘야 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두 가지로 갈게요. 그림 두 가지로 그립니다. 밑에다가 그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그려주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계산할 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P에 도착할 때야. P에 도착할 때 첫 번째 1번 먼저 갈 거야. 이거 다 지우고 P에 도착할 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도착한 거야. P에 도착할 때 이 도로를 이용해서 P에 도착하게 되면 A에서 이 지점까지는 반드시 온 다음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지점에 도착한 다음에 이 지점에서 P에 도착하는 경우야. 그쵸? 이거. 그러면 이때 P에서 B까지 B에 올 때 모든 도로를 다 이용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쵸?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한 번 지난 도로가 여기 없잖아. 그쵸?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럼 그 가지수는 어떻게 되냐게 되면 첫 번째 여기까지 오는 요 지점까지 도착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게 되면 우리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자, 더하게 되면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 네 가지가 되죠. 네 가지가 되고 여기 그냥 그대로 네 가지야. 그렇죠? 변함없지. 네 가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B에 도착할 때 가지수 계산할 겁니다. 자, 여기에 네 가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도 네 가지 쓰고 이 지점에 오는 경우는 두 개 더하게 되면 8가지, 12가지, 16가지. 자, 여기 12가지, 16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24가지에다가 40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40가지 두 개 더하게 되면 80가지가 되겠다. 그렇죠?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이 방법이. 두 번째는 P에 도착하는데 우리가 요 도로를 이용해서 P에 도착하는 경우 수. 이 도로를 이용해서 P에 도착하게 되면 B에 갈 때 이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이게 두 번째야. 그렇죠? 이 두 번째. 그러면은 A에서 어느 지점까지 반드시 와야 되냐게 되면 이 지점까지 반드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지점까지 도착한 다음에 이 지점에서 P로 가고, 그렇죠? P로 가고 P에서 이 지점까지 온 다음에 이 지점에서 B까지 도착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조금 굵은 글씨로 분필로 한번 칠해보게 되면 요 도로 이용해서 첫 번째 이 지점에 도착하고요. 이 지점에서 P까지 위로 올라가고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오고요. 이 지점까지 오고 이 지점에서 B에 도착하는 거, 그렇죠? 그 가지수를 계산해 줘야 돼. 여기가 A고. 자, 이 지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자, 여기 세 가지가 돼서 6가지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6가지. 저희 그대로 올라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6가지죠?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 그대로 6이야. 그렇죠? 여기 6이고 7, 여기도 6이죠? 6 쓰고 두 개 더하게 되면 12, 18. 자, 18, 24. 자, 36. 그 다음에 여기가 60까지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더하게 되면 140. 요렇게 여러분들 써줍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26번 문제는 우리가 요 조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한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날 수 없을 때. 이해되니?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물론 26번 문제는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관계없이 그냥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냥 계산해주면 돼. 알겠죠? 근데 이 조건으로 만약에 제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가지로 나눠서 7번 문제 갑시다. 7번 문제. 27번. 자, 27번 문제는 27번이야. 책꽂이에다가 여러분들 책을 넣는 거죠. 그쵸? 책꽂이에다가 책을 넣는 건데 책꽂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꽂이야. 그쵸? 자, 근데 여기 이 책꽂이를 A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알겠죠? 각 칸은 여기 구별이 있습니다. 그쵸? 구별이 있기 때문에 A 영역, B 영역, C 영역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책 8권이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3개 영역에다가 3개 영역에 들어가는 전체 책은 몇 권? 8권입니다. 그쵸? 중복조합 문제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조건이 들어가 있죠? 자, A 영역에는 최대 몇 권? 5권. B 영역은 5권. C 영역은 최대 8권의 책이 들어갑니다. 그쵸? 이해됐어요, 이거? 네. 그래서,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을 만족해주면 되죠. 그쵸? 8 만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자. 전체 경우의 수는 3H8 요렇게 하면 될 거야. 그쵸? 3H8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 빼주는 거야. 만족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 자,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C 영역은 상관없어. 8권 다 들어가도 관계없지. 그치? 근데 A 영역은 6권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빼줘야 돼. 그쵸? A 영역에 5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치? A 영역에 6권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럼 A 영역에 6권 들어간 경우나 B 영역에 6권 들어간 경우나 두 가지 가지수는 서로 어떨까? 똑같겠지. 그쵸? 같으니까 한 개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A 영역에 7권 들어가거나 B 영역에 7권이 들어간 경우 이 두 가지도 빼줘야 되고 A 영역에 8권이 들어가고 B 영역에 8권이 들어간 경우도
우리가 빼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됐지? 그쵸? 그래서. 자, A 영역에 6번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계산하게 되면 같은 종류니까 6번 A 영역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자, B 영역과 C 영역에 들어간 책의 개수가 몇 개? 2개. 요것만 염두에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 2H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해주게 되면 요거에 대한 가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A 영역에 7개 넣어주고 나머지 B와 C에 들어간 책의 개수가 1개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2H1이고 자, 2개가 있으니까 요거 2개 합치면 곱하기 2라고 쓰면 될 거야. 그렇죠? A 영역에 8개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한 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곱하기 2 이렇게 점들 써두시면 되겠네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3가지를 염두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H8이 몇이죠? 3H8은 자 10C2죠. 10C 45가 되겠네요. 그쵸? 45. 10C니까 45. 2H2 곱하기 2 하게 되면 6가지가 되나요? 그렇죠. 4가지가 되나? 그렇죠. 그래서 빼게 되면 35가지 이렇게 점들 써내시면 될 겁니다. 35가 5번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좀 해놓고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개념 같이 정리 좀 해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적용되는 개념들 같이 적용하시고요. 자, 이런 유형들은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전체 경우에서 만족하지 않는 거 빼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갈게요. 28번 문제 한번 봅시다. 28번 문제는 일단 문제 전체의 틀은 어떤 틀인지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볼래? 28번의 전체의 틀은요. 세 학생이죠. 세 학생에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나눠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로 갈까? 서로 다른 사탕 이렇게 쓸게요. 5개. 그렇죠? 5개를 자, 3명 A, B, C 요거. 이 구조가 뭐죠? 서로 다른 것을 그렇죠? 다른 것을 다른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다른 것을 다른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가지수입니다. 그렇죠? 이 틀은 여기 중복순열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중복순열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거야.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아무 조건이 없으면 각 사탕이 A 상자, B 상자, C 상자, 그렇죠? 남김없이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여기 뭐가 되죠? 3의 5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 조건이 없으면 남김없이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A 상자, B 상자, C 상자 집어넣는 가지수는 3의 5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들어가 있죠.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집어넣고 B가 학생이죠. 그렇죠? 상자가 아니라 3명의 학생, 그렇죠? 3명의 학생에 나눠주는 가지수는 3의 5의 제곱이었는데 조건이 들어가 있죠. A는 적어도 하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2개 이하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기준을 한번 잡아볼까? 누구 기준? B 기준. 자, B를 기준으로 잡자. 알겠죠? B 기준 잡아서 자, B가 사탕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 그 다음에 B가 1개의 사탕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B가 최대 2개까지는 받을 수 있죠? 2개 사탕을 받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B가 하나의 사탕을 적어도 B가 하나의 사탕도 받지 못했으면 나머지 5개 사탕은 A 또는 C한테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나눠주는 가지수는 일단 2의 5의 제곱으로 계산하세요. 알겠죠? 2의 5의 제곱. 그치? 근데 A가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A가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5개 사탕을 모두 C한테 주는 경우 몇 가지만 빼주면 돼? 한 가지만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자, B가 하나의 사탕을 받는 경우 일단 B한테 먼저 나눠주는 거야.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B한테 먼저 주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4개 사탕은 A 또는 C한테 나눠주게 되면 2의 4제곱. 2의 4제곱. 근데 여기에 2의 4제곱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개를 빼줘야 되죠? 하나는 빼줘야 됩니다. 자, 모두 C한테 주는 경우 한 가지를 빼줘야 돼. 이해되니? A가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28번 문제인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까? 5개 사탕이 있는데 B한테 먼저 나눠주는 거야. 5개 중에 2개 나눠주고, 그렇죠? 나머지 3개의 사탕 남죠? 3개 사탕을 A 또는 C한테 나눠주게 되면, 야, A 또는 C한테 나눠주게 되면 2의 몇 제곱이지? 3제곱, 그렇죠? 근데 모두 C한테 준 경우 몇 가지 있죠? 한 가지. 이거 빼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자, 계산하게 되면, 자, 요거 31가지. 자, 5 곱하기 15가 되거든요. 75가 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 곱하기 그 다음에 7 하게 되면 70까지. 그렇죠? 요 세 개를 다 더해주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해보게 되면 답이 있나? 요게 106이죠? 70 더하게 되면 176이 될 겁니다. 176. 그래서 답은 176. 답은 4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28번.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볼게요. 29번 문제. 29번이 여러분들 까다롭습니다. 그쵸? 네. 자, 29번 문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작년 3월 학력평가 문제 30번 하면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조건 2가지를 가조건, 나조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지. 그치? 기억납니까? 어떻게 풀었는지? 그쵸? 한번 봐봐.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조건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잖아. 그쵸? 그러면은 작년이야. 2023년 3월 학력평가 30번 문제 같이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번 봐봐. 29번 문제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의역에는 1, 2, 3, 4, 5가 있고요. 공역에는 자 빼기 1, 0, 그 다음에 1, 2, 3이 있습니다. 그렇죠?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게 되면 가는 이렇게 써도 되죠. 빼기 1보다 코너 같고 F1, F2, F3, F4, 그 다음에 F5,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조건 가를 만족하면서 조건 나를 만족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 조건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보여놓으세요. 조건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볼까? 여러분 이거 조건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5개, 공역 개수 5개죠. 그래서 5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몇 개 선택해주면 돼? 정의역 5개 선택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OH5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자, 요게 9C4가 되죠? 9C4가 126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근데 그러면 이 가에는 조건 나를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FA와 FB를 더했을 때 자 만족한다는 얘기는 FA와 FB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2개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게 되면 적어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치?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 된다는 뜻이야.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FA 더하기 FB를 만족하는 2개의 원소 A, B가 적어도 한 쌍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이거? 그럼 우리는 이걸 구하지 말고 요걸 구하지 말고 6건인 요거를 구하자라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0이 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 거야. 됐죠? 자, 0이 되지 않는 거 찾으러 갑니다. 무슨 말이냐?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기 공역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3이 있는데 잘 봐.
지금 공역이 빼기 1, 0, 1, 2, 3이 있는데 함수 합이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0이 2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0이 2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맞아? 0이 2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게 되면 FA도 0이고 FB도 0이면 두 개 더하면 몇이야? 0이잖아. 그쵸? 이해돼? 그러니까 0이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려면 몇 번? 한 번 포함된 거 찾아내시면 돼요. 또 있죠? 뭐 있어? 마이너스 1과 1이 적어도 하나 이상씩 포함이 되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마이너스 1과 1이 적어도 하나 이상씩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쵸? 이게 여사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0을 기준으로 해서 갈 거야. 이거 한번 보고 정리할래? 0. 0을 먼저 기준 잡습니다. 잘 봐봐. F1, F2, F3, F4, F5 요 5개의 원소를 우리가 지금 찾을 건데 0이 포함되지 않는 거 개수로 갈게요. 0이 포함되지 않는 거 먼저 갑니다.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0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상자, 그 다음에 1이라는 상자, 자, 2라는 상자, 그 다음에 3이라는 상자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1, 1, 2, 3 여기에 이 4개의 숫자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숫자는 몇 개 있죠? 4개 숫자 중에 선택해야 되는 숫자는 5개가 있습니다.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맞죠? 5개를 중복허용해서 선택한 다음에 얘네한테 대응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계속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됐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4H5가 됩니다. 4H5.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빼줄 거야. 뭘 빼줄 거냐게 되면 뺍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이 적어도 하나 포함되고 1도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거. 동시에 각각이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는 거 빼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거? 네. 전체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빼기 2를 이렇게 한번 써주게 되면 4H 뭐가 되지? 4H3 이렇게 한번 써낼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요거 빼게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F1, F2, F3, F4, F5에 0이 한 개가 포함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개가 포함이 되는 경우 자 하나가 포함이 되게 되면 나머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3, 4개 숫자 합쳐서 몇 개 선택해주면 돼? 중복 허용해서 4개 선택해주시면 돼. 그쵸? 4개 선택하게 되면 4H4가 되는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조건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이 각각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각각 미리 하나씩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래서 빼서 4H2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연결 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2개 더한 게 우리가 바로 요거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는 가지수야. 한번 해볼까? 요거 계산하게 되면 4H5 하게 되면 4H5가 맞나? 4H5가 맞죠. 그쵸?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자, 4H5 하게 되면 8C3이 됩니다. 8C3 하게 되면 56. 자, 여러분들 4H3 하게 되면 6C3이 돼서 20 하게 되면 36이 되고요. 36. 4H4 하게 되면 7C3이죠. 35가 되고요. 35. 자, 요거는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5가지. 2개를 더하게 되면 61이 되지, 그치? 61. 그래서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것은 61. 전체는 몇 개야? 126개가 있었지, 그쵸? 126개가 있는데 61을 빼게 되면 65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65로 가면 될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조건 가와 조건 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 찾는 문제는 조건 가를 일단 기준 잡은 다음에 조건 가를 기준 잡아서 조건 가의 안에는 속에는 조건 나를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이렉트로 구할 것인지 아니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 뭐였습니까? FA 더하기 FB가 0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원소를 더해도 0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두 개의 원소를 더했을 때 원소 함수의 값의 합을 더했을 때 함수의 값의 합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5개의 함수의 값에는 0이 한 개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가지수에서 그 경우의 수에서 자 마이너스 1과 1이 동시에 적어도 하나씩 포함이 되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전체에서 그 조건을 뺀 거야. 알겠죠? 그 가지수를 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자,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로 갑니다. 30번 문제도 한번 볼게. 는 4?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이 5개의 숫자가 있지. 그치? 5개의 숫자에 0을 하나 이미 우리가 집어넣어놨어. 그럼 이제 나머지 몇 개 숫자가 필요하지? 4개. 그쵸? 마이너스 1, 2, 3에서 4개 선택하는 거. 위에는 우리가 이 5개 우리 함수의 값을 우리가 구할 건데 0이 포함되지 않았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1, 2, 3에서 몇 개 숫자가 필요해? 우리는 5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야. 그쵸? 5개의 숫자가 필요한데 0을 하나 사용했으면 0을 하나 포함시켰으면 우리는 4개 숫자만 더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 0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숫자에서 5개를 선택해주는 거고 이해됐어요? 이거? 네,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 조건 가와 조건 나를 만족하는 이 경우의 수는 2023년 작년이죠. 작년. 그쵸? 3학년 평가 30번 문항도 우리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었고 29번 문제도 이 방법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하시고요. 30번 문제로 갑시다. 30번 문제. 자, 이제 30번 문제 보게 되면 원판 4개, 흰색 원판 4개, 검은색 원판 4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조건 가와 조건 나가 있죠. 그쵸? 조건 가와 조건 나가 있는데 자, 4개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를 선택해서 쌓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쵸? 쌓는 경우의 수. 자, 근데 30번 문제 보게 되면 30번에 흰색 원판이야. 여기 흰색 원판이 A, B, C,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원판이 A, B, C, D가 있다고 하자. 자, 우리 색깔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동그라미로 갈게요. 아무것도 없으면 흰색, 동그라미 있으면 검은색이라고 가정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데 조건 가를 보게 되면 같은 문자가 있으면 검은색을 먼저 아래쪽에 놓이게끔 쌓고요. 그쵸? 다에 같은 문자가 없으면 D 원판을 맨 아래에 놓입니다. 그쵸? D 원판을 먼저 쌓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그러면 4개의 원판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게 문제죠. 그쵸? 4개의 원판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거 먼저 정해줘야 돼. 그래서 4개의 원판을 우리가 선택할 때, 이거 이렇게 갈까요? 첫 번째. 4개의 원판을 선택할 때, 같은 숫자 2개, 같은 문자 2개 나오고, 같은 문자 2개 나오는 경우부터 갑시다. 알겠지? 같은 문자 2개, 같은 문자 2개가 나오는 경우부터. 되네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같은 문자 2개, 같은 문자 2개를 먼저 선택해주게 되면 자, 4개의 문자 중에 2개 선택을 했습니다. 4개의 문자 중에 2개의 문자 선택했어. 그래서 그 문자가 구체적으로 A, A, B, B라고 하자. 이렇게. 그쵸? 얘를 이제 지금부터 쌓을 거야. 쌓는데, 잘 봐. 같은 문자끼리는 검은색이 아래에 놓이게끔 쌓고요. 그쵸? B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이 먼저 아래쪽에 놓이게끔 쌓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고 B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나열하는 가지수랑 계산하게 되면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계산하게 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해되냐, 여기까지는? 그래서 요거 써는 방법은 2팩, 2팩분의 4팩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수는 36가지. 됐어? 두 번째 한번 가볼까? 자, 두 번째 우리 4개의 원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자는 같은 문자가 나오고요. 하나의 문자는 같은 문자가 나오고 2개의 원판은 서로 다른 문자가 선택되어지는 경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런 경우야. 자, 이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같은 문자 선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시 1, 4개의 문자 중에서 같은 문자 2개 선택했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A가 뭐 선택되어졌다 이렇게 쓰시고요. 나머지 2개의 문자 선택해줘야 되죠? 나머지 몇 개 문자 남았어? 3개 문자. 그래서 3개 문자 중에서 2개의 문자 선택해주고, 그쵸? 됐어요, 여기까지는? 2개의 문자 선택하는데, 잘 봐. 자, C와 D 문자를 우리가 선택할 건데, 흰색 원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검은색 원판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의 문자 선택할 때, 이 문자도 2가지, 흰색, 검은색, 이 문자도 흰색, 검은색 2가지 반드시 선택해줘야 돼. 그쵸? 그래서 2에 제곱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자, 나열하게 되면, 자, 같은 문자끼리는 검은색이 먼저 놓이게끔 쌓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요 A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2가지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같은 것이 있는 문자로 보고요. 그래서 2팩분의, 나열하는 방법은 2팩분의 4팩, 요렇게 여러분들 써주면 될 거야. 그쵸? 2팩분의 4팩. 자, 계산하게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2가 되겠다. 그쵸? 12, 맞죠? 이렇게 되면,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12, 12니까 144에다가 4 곱하게 되면 몇이죠? 16, 4, 576 되겠다. 576.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원판의 문자가 서로 다 다른 경우. 그래서, 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모양에서 4개의 서로 다른 문자 원판을 선택하는 가짓수.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 원판 선택할 때 어차피 A도 하나, B도 하나, C도 하나, D도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 2 곱하기 둘 중에 하나, 2. 이것도 둘 중에 하나, 2 곱하기 2에서 2의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의 4제곱. 그래서 뭐 A, B, C가 CD 4개의 원판이 선택되었을 텐데 서로 다른 문자가 선택되었을 때는 누구 먼저? D 먼저 밑에 바닥에 맨 밑에다가 D를 먼저 쌓기로 했었죠. 그쵸? D 먼저 쌓고 나머지 이 3개 문자는 배열해주는 가짓수 몇 팩? 3팩 이렇게 여러분들 써내시면 돼요. 그쵸? 3팩입니다. 그래서 자 계산하게 되면 자 원판 4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16가지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 6가지 하게 되면 9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36 그 다음에 576 96 요 3개를 더해주게 되면 될 거야. 요거 2개 더하게 되면 132죠? 132에다가 576을 더해줍니다. 576. 136에다가 576 더하게 되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 0, 7. 그래서 708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답은 708에서 2022년 3월 학력평가 문제에서 확률과 통계 여러분들 8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